수해 골프로 무리를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당내 입지 약화 등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경북대를 포함해 15개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뚫어 81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간 보안 동아리 출신 대학생이 구속됐습니다. 환경부가 4대강 보가 홍수를 막았다며 모두 존치하고 댐 신설과 하천 준설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오히려 홍수를 조장하고 유발시킬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경북 북부 집중호우로 2명의 실종자가 나온 예천 벌방리 산너머 마을에서도 산사태로 사과밭이 초토화됐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인데도 예방시설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데이입니다. 네, 오늘도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며 매우 무덥겠습니다. 오늘도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진학하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무더위가 정말 기승입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전 지역은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폭염주의보는 하루 사이 폭염경보로 격상된 곳이 많습니다. 특히 포항은 아침 기온이 26도로 출발하며 후텁지근한데요. 낮에는 더 뜨겁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35도, 안동과 포항은 34도까지 치솟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종일 매우 높음 예상됩니다.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 온열 질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낮부터 저녁 사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해 시간당 30mm 내외 세찬 빗줄기와 함께 강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많은 곳은 오늘 6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국지적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강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돼 우산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며 매우 무덥겠고요. 또 다음 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소나기 소식도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해 골프로 무리를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당 상임 고문직 해촉에 이어서 당원권 정지 불명예까지 안게 됐는데요. 홍 시장은 차기 대권을 노리는 행보를 보여왔는데 당내 입지 약화 등 정치적 타격이 작지 않아 보입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수해 중 골프와 이후 국민정서를 자극한 인터뷰와 SNS 게시글이 당 명예를 실추시켜 징계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수한 상황과 시기 속에서 어떤 행동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 이게 징계 사유입니다. 그래서 골프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시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정치 공세에 대응 차원에서 하는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윤리 규칙의 잣대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난 4월 당 상임 고문 해촉으로 좁아진 홍준표 시장의 당내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징계 절차가 시작되고 수위를 논의하는 동안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홍 시장을 대변하거나 옹호하는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서 국민의힘이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권력 지도, 권력 지도에서 홍준표 시장은 없다. 그걸 선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한 걸로 봐야 되겠죠. 당원권은 내년 총선이 끝난 뒤에나 회복됩니다. 현직 지자체장으로서 총선에 직접 출마하지 않더라도 12명의 지역구 의원이 있는 대구 총선 판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당원권 정지는 2015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징계 직후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며 후일 도모를 암시했지만 두 번의 징계 이력은 차기 대권 도전에도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홍 시장을 잠시 위축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 대선을 바라보는 정치적 입지에는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홍 시장의 훈수를 다 없애지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징계 이력은 향후에 대선 출마에서 상황에 따라서 핸디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원권 정지로 정치적 입지는 약해지겠지만 선출직 단체장으로서 당장 시정 수행에는 큰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산 확보 등 정치권과의 공조가 불가피한 지역 현안 추진에는 균열과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지난해 경북대 정보통신망을 해킹해 재학생과 졸업생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유출한 20대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 학생은 경북대를 포함해 15개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뚫어 81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간고사 직전엔 시험지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흥민 기자입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의 주소, 장학금 내역과 부모 정보까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내 대학 5곳과 교육 관련 기관 1곳에서 81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건수로는 217만여 건입니다. 보안과 해킹을 연구하는 교내 정보보안 동아리 학생 2명이 범인이었습니다. 처음엔 경북대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을 공격해서 개인정보를 빼냈습니다. 성공하자 숙명여대와 대구 가톨릭대, 대구 한의대 등 비슷한 보안 시스템을 쓰는 기관을 찾아서 같은 수법으로 해킹했습니다. 정보를 빼내진 않았지만 다른 9개 기관의 정보통신망도 침입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유출한 정보를 다른 곳에 퍼뜨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그저 정보를 수집했을 뿐 큰 범죄인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자신들이 수집 욕구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지난해 2학기 중간고사 직전 교수 개인 통신망을 해킹해서 시험지도 빼냈습니다. 경찰은 이 학생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열람한 한 학생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학생들끼리 범행을 공모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경찰은 각 기관에 범행에 이용된 수법을 공유하고 보안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피해 기관이 더 있는지 유출된 정보로 2차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계속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최근 환경부가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댐 신설과 하천 준설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가 홍수를 막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을 뒤집은 건데요. 환경단체는 4대강 보가 오히려 홍수를 조장하고 유발하는 구조물일 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낙동강 상주보와 둔치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콘크리트 블록이 주저앉고 파헤쳐져 있습니다. 집안도 침식됐습니다. 강 건너편 제방의 일부도 붕괴해 복구 공사를 했습니다. 구미보 인근의 상황도 마찬가지. 둔치가 상당 부분 뜯겨나갔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물에 잠겼다 빠지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보하고 둔치가 만나는 지점에서 침식이 많이 일어날 경우에는 보의 힘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할 수가 있다. 수자원 공사 측은 보의 안전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는 낙동강 보의 취약한 구조를 제대로 드러낸 현장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환경부가 금강 영산간보 처리 방안이 잘못됐다는 감사원의 발표 이후 4대강 보를 존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경부 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처사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녹조 문제, 안전 문제, 원흉 낙동강 보를 철거하라! 또한 4대강 보는 강의 자연성을 해치는 장치로 홍수를 막는 게 아니라 홍수를 유발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제방이 붕괴되고 둔치가 붕괴된 게 결국은 보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보로 인해서 와류 현상이 생겨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운명이 엇갈리고 있는 4대강 보. 장마가 끝나고 폭염에 따른 녹조가 점점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산사태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가 없어서 복구 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린 곳이 적지 않습니다. 2명의 실종자가 나온 예천 벌방리와 산 하나를 사이에 둔 영주시 장수면 성곡리도 그중 한 곳인데요. 산사태로 사과밭 4헥타르가 하룻밤 사이에 초토화됐습니다. 이곳은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사방댐 등 예방시설은 전무했습니다. 이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예천군 감천면 주마산입니다. 왼쪽이 2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벌방리이고 산 오른편이 영주시 장수면 성곡리입니다.
지난 15일 새벽 예천 벌방리를 덮친 주마산의 산사태는 반대 방향으로도 발생해 영주 성곡리 쪽 사과밭들이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사과밭을 덮친 산사태가 지나간 자리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산등성이만 넘어서면은 2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예천군 벌방리가 있습니다. 추석 수확을 기대했던 네 농가의 사과밭 4헥타르가 하룻밤 사이 전부 사라진 겁니다. 이 중 2농가는 단일 농가 기준 영주시 과수 피해 규모로 1위와 2위입니다. 대파비 같은 경우도 묘목을 심고 하는데도 뭐 35%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수확도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인데 몇 년 동안 앞으로 없을 계획입니다. 땅을 다시 일구고 판매할 정도의 규모로 사과가 열리기 위해선 7년이 필요한데 대출금 상환 유예 기간은 턱없이 짧습니다. 대출금은 당장 이제 2년 연기를 해주기로 해도 4년 후부터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7년 뒤에 수익이 나오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산사태가 난 사과밭 뒷산은 이미 9년 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사방댐을 비롯한 산사태 예방시설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취약지점이라 해가지고 뭐 시설 같은 건 아무것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근데 지역지적이라고 이렇게 간판이 있어요. 저쪽에 가면. 간판만 있다 그죠? 예, 간판만 있고.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에 대해 대부분 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니어서 대비를 미처 못했다고 지자체들은 밝혀왔지만 산사태 취약 지역조차도 예방 조치가 없는 건 마찬가지였던 셈입니다. 산림보호법은 지자체장이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사방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1년에 2번 점검해 보수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포항의 한 빌라에서 동일 견종 50여 마리가 무더기로 구조됐습니다. 몇 년간 집에 방치돼 근친 번식되면서 기형과 피부병으로 건강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세입자인 견주는 나타나지도 않은 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남구 동해면의 한 빌라. 이곳에서 시추 견종 50여 마리가 배설물과 각종 쓰레기에 뒤섞여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강아지 털은 오물과 뒤엉켜 갑옷처럼 딱딱했고 피부는 온통 빨갛게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오물이 그렇게 엉겨버리니까 발 4짝이 전부 다 그냥 다 밀지도 않았는데 피가 나고 이러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미는데 살 썩은 냄새 나더라고요. 한 집안에서 3년여 동안 근친교배로 번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대로 걷는 것도 사실 힘든 애들이 좀 많아요. 발톱이 좀 이상하게 기형으로 이제 변형이 돼서 원래는 강아지들이 그렇게 많이 짖진 않는데 불안해서 그런지 한 마리가 짖으면 불안해서 다 같이 짖는 것도 굉장히 심하고요. 지난 23일 강아지 악취가 심하자 빌라 주민들의 신고로 소방이 출동해 문을 강제로 개방하니 학대당한 강아지가 무더기로 발견된 겁니다. 시추 2마리는 구조 현장과 보호소에서 바로 숨졌습니다. 냄새 나고 내가 이래가 왜 살았는데 이랬니다. 데리고 다니지도 못해 솔직해갖고 새끼가 전부 다 요맹인데 바깥에 집 안에서 나는 강아지 악취가 여기 빌라 바로 앞 도로까지 풍겨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과 빌라 주인이 세입자와 연락했지만 알아서 처리하세요라는 말만 무책임하게 남겼다고 합니다. 견주인 40대 남성 세입자는 부재 중인 상태. 3년 전 견주가 시추 2마리를 애견샵에 데려왔을 때도 학대 방치돼 심각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사랑으로 키운다면서 집에 14마리나 있으면 중성화를 하라고 그랬더니 뭐 마취하는 게 불쌍해서 중성화를 못 하겠다면서 이러는 거야? 우선 암컷 24마리는 미용과 중성화를 거치는 등 긴급 조치를 마쳤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세입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어민들이 전국에서 잇따라 해상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전남 보성에서는 어민들이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왜구를 무찌른 사실에 착안해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광주 MBC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다란 우길기가 걸린 바지선이 바다 한가운데 떠 있습니다. 방사선 표시가 붙은 부표들은 파란 바다 위에서 보기 사납게 둥둥 떠다닙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해상 시위에 나선 어선은 모두 100여 척. 이순신 장군을 상징하는 12척의 배가 하객진을 연출하며 모형으로 된 오염수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오염수를 일본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건져낸 부표들을 바지선으로 가져왔지만 착잡한 마음은 숨길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 재판소에 제소하라! 포성 지역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수산업이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일본의 입장만을 들어주고 있다며 해양 투기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하수인이나 다름없는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원전 방류가 중단될 때까지 우리는 시위를 계속할 겁니다. 전국적으로 대규모 해상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 어민들도 방류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반대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충남에 이어서 세종시도 올해 농업인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광주와 울산도 동참했는데 대전시도 장단점 분석에 나서는 데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전 MBC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부터 농업인 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역화폐인 여민전 전용카드에 매년 60만 원씩 입금해 지역 내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합니다. 농민 18,000명 중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을 넘거나 농지가 세종이 아닌 농민 등을 제외한 5,800명이 지급 대상입니다. 식량 안보는 물론 농업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적 선택입니다.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자는 측면과 그다음에 도시민들에 비해서 소득이 낮은 농업인들의 소득을 일정 부분 보상해주자. 지난 2020년부터 농어민 수당을 지급한 충남은 지급액을 확대해 올해 1,4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농어업인 1인 가구는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45만 원씩 지급합니다. 대전시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인근 세종, 충남은 물론 전국 광역 도단위는 모두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같은 광역시인 광주, 울산도 관련 예산을 확보해 올해 안에 지급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대전의 농민 수는 시 전체 인구의 1.8%인 2만 6천여 명. 이 가운데 상당수가 대전이 아닌 인근 시군에 농지가 있거나 농업 외 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아 지급 대상을 한정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게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현재 농업인 수당을 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특광역시의 지원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국가공익형 직불금을 2조에서 5조로 늘릴 계획이어서 지역 농민 수당에 대한 요구도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K2 군공항 이전터 주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대구시는 동구 불로동과 도동, 지저동 등 11개 동, 총 면적 7.67제곱킬로미터를 앞으로 5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대구 동구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2030년으로 예정된 대구 군 민간공항 이전터 개발 계획이 발표된 데 따른 투기적 거래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 경북본부는 8월 15일까지 여름 휴가철 동안 고속도로 하루 평균 교통량이 48만 대로 전년 대비 8.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내일부터 8월 6일까지 본선 차단 공사를 중지하고 도로 전광판 등을 통해 정체 예상 구간을 알리고 우회 도로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 주요 지점에 드론을 띄워 위험 요소를 찾아서 조치하고 단속에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헤어진 연인에게 200차례 넘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쯤 11개월 동안 사귀다가 헤어진 여성이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보름가량 170여 차례 카카오톡과 60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10여 차례 전화 연락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서 했다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완진 부장판사는 출소한 지 9개월 만에 상습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5일 새벽 2시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 문이 열려있는 차에서 현금 20만 원과 120만 원가량의 고급 가방을 훔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절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는데 다시 절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 판사는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무더위가 정말 기승입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전 지역은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폭염주의보는 하루 사이 폭염경보로 격상된 곳이 많습니다. 특히 포항은 아침 기온이 오늘 26도로 출발하며 아침부터 후텁지근합니다. 낮에는 더 뜨거운데요.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35도, 안동과 포항은 34도까지 치솟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 예상됩니다.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 온열 질환에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낮부터 저녁 사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해 시간당 30mm 내외의 세찬 빗줄기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많은 곳은 6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국지적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강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돼 우산 꼭 챙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 대체로 무덥겠습니다. 또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요.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락가락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살펴보시면 25도로 출발합니다. 구미는 23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35도, 구미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북부의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4도 분포 보이고 있고요. 안동은 오늘 낮 기온 34도, 청송도 34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현재 26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34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다음 주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며 매우 무덥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 소식이 자주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